돌아온 홍준표, 한국당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홍준표 대 반홍준표의 어떻게 보면 본인들끼리 새 싸움이 이제 자유한국당 앞에 처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저나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항에서 수많은 지지자가 환영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의 귀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선일까요? 한국당 내부의 기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유한국당의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입니다. 김 기자, 익명을 해줘. 당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홍 전 지사라면 강력한 대여 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돼지발정제로 대표되는 홍 전 지사의 한계도 너무나 명확하지 않느냐. 이건 칭찬도 아니고 욕도 아니야. 두 개 다 들어있어요. 또 다른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입니다. 나 역시 익명을 해줘. 막말과 구구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도 필패한다. 앞선 익명의 의원은 그래도 홍준표 전 후보가 지도력은 있다. 뒤에 의원은 안 된다. 지금 반반의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다른 당 소속 의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박용진 의원. 예. 컴백홈. 컴백홈. 컴백홍. 서태지의 노래는 컴백홈. 네.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은 컴백홍. 홍이네요. 예. 서태지의 컴백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있어.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수 정당의 끝을 볼 때가 됐다. 예. 만이래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다른 당 얘기하니까 또 다시 눈빛이 살아났어요. 그런가요? 그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익명으로 발언을 하신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강력하게 싸울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강력하게 싸우는데, 보수의 표심을 20몇 프로밖에 받지 못한 그 홍준표 후보가 잘 싸운다고 한들 보수당의 어떤 그 부활로 이어질 수 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발정제로 바로 이어질 것이고요. 극우적인 태도, 게다가 온갖 막말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그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의 본가로서의 재생이 가능할까? 이거는 숙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수 정당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척적인 관계로만 보면 홍준표만한 사람은 또 없을지도 모른다. 예. 본인들이 그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고요. 7월 3일 날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죠. 이 전당대회에 홍준표 전 후보가 뽑히게 되면 다른 당들에서 드디어 저 당은 돼지발정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냥 안고 가려고 그러나라고 하면서 비난과 온갖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보수가 조금은 앞으로 나가고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지, 당장에 먹기 좋다고 홍준표 후보를 당장에 쓰기 좋다고 당대표로 세우는 거 현명한 판단일지는 스스로 선택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타이밍에서 정당 지지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잔인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게 사실은 대선 직후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면 정당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요, 지금 의석수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거예요. 8%밖에 안 된다. 정의당과 같다는 건 이건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건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구새누리당의 싱크탱크였던 여의도연구원의 싱크탱크였던 김병인 박사께서는 이 문제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바라보는 관점들이 정말 볼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게 지난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거든요. 바른정당이랑 동류를 이룬 게 아마 저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 저 내용을 그대로 누가 끄집어 갖는 거하니 홍준표 전 후보가 그거를 그대로 본인의 SNS에 끄집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이렇지. 내가 없어서 이렇다. 그러니까 홍준표 그렇게 되나요? 홍준표 전 후보가 돌아와서 강경한 대여 전선을 펴게 되면 저거보다 좀 올라갈 거예요. 앞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전략은 135 전략이래요. 135가 뭡니까? 내년도 1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완승. 그 기세를 몰아서 3년 뒤 총선에서 다시 완승. 이 기세를 몰아서 5년 뒤 대선에서 내가 이긴다.
라는 게 홍준표 후보가 짜고 있는 전략인 것 같은데 예. 그게 전략이에요. 이대로 가면은 내년도 1년 뒤에 지방선거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돼지발정제 얘기도 나왔지만 예. 강력한 대여 전선을 펴면서 기존에 있는 보수층 집결은 가능한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고 수도권에서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상대하기는 쉽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과거 대통령 선거의 전략으로 그대로 예. 자유한국당을 이끌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고요. 이거를 뛰어넘게 되는 신보수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국민께 설득하고 과거 구 야권에서 제일 얘기 잘했던 혁신과 통합 예. 이걸 이뤄내는 사람이 저는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좀 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김효민 박사의 지적이 뭐 100번 맞는데 서가분 의원님, 근데 그 상황을 좀 보면요. 전당대회 그러면 홍준표 전 후보가 아니면 누구냐? 후보군을 보니까 나경원, 원유철, 정진석, 홍문종, 김한식, 황교안. 뭐 누굴 골라야 됩니까?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죠. 아, 이 지금 현재 지금 말씀 주신 쭉 사람들 중에서 분들 중에서 남아난 사람이 있게 이 당을 현재 이 당을 8%짜리 이 당을 그렇다고 그리고 106명인가요 지금 106명 정도 국회의원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8%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당을 누가 끌고 갈 것이냐. 예. 뭐 저 정도는 내가 간단히 제압할 결당을 수 해서 있다? 제낄 수 있다. 이런 이 자신감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그렇게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예. 승부사기도 하고 영리한 사람인데 본인의 그 5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거 짠하고 등장한다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이에요. 예. 뭐가 저리 급할까? 뭐가 급할까? 홍준표를 저렇게 급하게 끌고 있나 스스로 끄라는 거죠. 지금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 아직 판결이 안 끝났거든요. 혹시 그게 지금 마음을 예. 이 급하게 움직이는 이 동기가 아닌가. 사실 그 점을 또 저도 뭐 몇 분 야당 의원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의원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 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온 홍준표 전 후보의 컴백 홍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